먼저 연직 하중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 엑셀 입력하고 테이블 조정하고 할 때 컨트롤 E 많이 눌렀죠. 결과 보실 때는 컨트롤 E 말고 컨트롤 T를 누르시면 됩니다. 창으로는 디스플레이에서 맨 밑에 있는 쇼 테이블, 이 해석 옆에 디스플레이 있고 맨 밑에 있는 쇼 테이블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는 컨트롤 T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체크되어 있는 건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직 하중 볼 거기 때문에 어디를 보셔야 하냐면 요 해석 결과 있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맨 밑에 스트럭처 아웃풋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이스 리액션 체크해 주시고 OK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현재 하중 케이스나 하중 조합에 대한 리액션이 나오게 되고, 보시게 되면 데드랑 라이브 FZ에 대해서 보시면 나중에 이제 저희 뭐 연직 하중 검토 같은 거 할 때 그때 요 탭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직 하중 확인하실 수 있고, 아마 절점 하중 똑같이 입력하셨으면 똑같은 값으로 뜰 겁니다. 그리고 고유치 결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T 눌러서 창 열어주신 다음에 방금 체크했던 베이스 리액션은 꺼주시고요. 그리고 모달 인포메이션 들어가셔서 첫 번째 걸 보셔도 되고 두 번째 걸 보셔도 되는데 저는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체크해 주시고 OK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각 모드 차수랑 그때 주기 몇 초인지 그리고 UX, UI에 질량 참여율이 뜨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1차 모드 1.341초에 Y방향 53.99%로 Y방향 1차 모드가 얘라는 걸 알 수 있고, X방향 1차 모드는 이게 X방향 질량 참여율 53%, 초 0.747초로 3차 모드가 X방향 1차 모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직 하중이랑 고유치 결과 봤고요. 다음으로는 변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괜찮으신가요, 다들? 네, 그러면 계속 해보겠습니다. 변이는 해석을 돌리시게 되면 맨 처음 3D 모델에 뜨게 되는 게 변이 결과고요. 얘를 만약에 내가 F4나 다른 걸 봐서 꺼졌다 라고 하시면 첫 번째 방법은 디스플레이에 디폼드 쉐이프 세 번째 거 누르시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위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에서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Show Deform Shape 누르셔도 되고 또는 단축키로 F6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 맨 위에서 케이스 콤보 모드, 하중 조합 또는 뭐 모드에 대해서 보실 수 있고, 스케일링은 오토매틱으로 보통 씁니다만 이런 식으로 슬래브가 너무 꺼진다 싶으시면 유저 디파인 눌러서 스케일 팩터 좀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건드리실 게 없고, 그럼 저희는 이 상태로 아무거나 콤보에서 예를 들어서 1.2D, 1.6L 이거 보겠습니다.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제가 지금 평면을 누르고 해서 그런데 3D 뷰 잡고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뜨게 되고, 보기에 너무 과하다 라고 하시면 지금 스케일 팩터가 400으로 돼 있죠. 뭐 이거는 휠 어떻게 조정하셨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작게 두시면 스케일은 작아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변이를 모델링해서 보는 방법은 이렇고, 테이블로 저희 자주 보게 되니까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컨트롤 T 눌러서 보시면 되고, 이번엔 어딜 보시냐면 스트럭처 아웃풋은 꺼줍니다. 조인트 아웃풋에서 첫 번째 디스플레이스먼트 있습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있는 테이블 조인트 디스플레이스먼트 선택해 주시고, 이제 절점이 되게 많죠 지금. 그리고 하중도 여러 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상태로 창을 여시면 궁금하시면 열어보셔도 됩니다. 조금 오래 걸릴 겁니다, 살짝. 그래서 저희는 하중 몇 개 끄고 원하는 하중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드 패턴 오른쪽 위에서 클리어 얼 눌러주시고요. OK 눌러주시면
연계 선택되었다 라고 뜹니다. 로드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꺼주겠습니다. 셀렉트 콤보는 똑같이 꺼주시는 대신에 1.2D와 1.6 라이브만 OK 해주시겠습니다. 그 상태로 OK 해서 누르시면 비교적 빨리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정마다 XYZ 로테이션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는 모델링에서 만약 내가 좀 더 상세히 보고 싶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값이 나오기도 하고, 얘를 우클릭하시면 안 나오네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이는 저희 지금 다 봤으니까 F4 눌러서 일단 원래대로 돌아가 주시고요. 부재력 한번 보겠습니다. 부재력은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에서 포스 스트레스 다이어그램 보셔도 되고, 또는 F8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F8 눌러서 보겠습니다. F8 누르시게 되면 똑같이 하중 조합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컴포넌트에서 보고자 하는 부재력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숫자가 악시얼이랑 토션 같은 경우는 이제 충력 비틀림 맞는데, 시어 같은 경우, 모멘트 같은 경우 2축, 3축으로 뜨게 됩니다. 요거는 저희 흔히 이해하시기를 FZ가 시어 2고 모멘트 Y, 주로 보는 메이저, 모멘트 Y가 모멘트 3, 3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어 2, 모멘트 3가 이제 주축, 그리고 시어 3, 모멘트 2가 약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모멘트 3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include 요 밑에서 프레임 선택하시게 되면 보나 기둥의 부재력만, 피어를 선택하시게 되면 벽체의 부재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보부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프레임 누르신 상태에서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뜨는데, 만약에 내가 다이어그램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 진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필 다이어그램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값을 볼 수도 있는데 3D 모델 전체인 상태에서 크게 되면 이제 시꺼매지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보고, 전체 다이어그램은 이렇고, 또 확대해서 개별 부재의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다 PDF에 있는 내용이고요. 아무거나 한 부재 선택하셔서 개별 부재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 똑같이 하중 고르실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힘, 조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이저, 마이너, 액시얼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맥스 값이 뜨게 되는데, 길이 방향에 대해서 스크롤 폴 밸류 누르시면 길이에 따른 하중이나 변이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재력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F4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와 주겠습니다. 일단 해석 결과 보는 파트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력이랑 밑면 전달과 층간 변입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오늘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계를 일단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PDF 내용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결과만 보는 거니까요. 설계 같이 해보는 걸 우선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해석해서 탄성 결과까지는 다 봤고, 설계에 앞서서 오늘 계속 이형 벽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반 벽체랑 이형 벽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 벽체는 그냥 저희 흔히 아는 벽체 하나하나 개별로 보는 직사각형 단면이고요. 이형 벽체는 여러 개의 벽체를 하나로 합쳐서 보는 이 방향 힘 압축을 받는 벽체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벽체 설계 먼저 좀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반 벽체 설계는 해석이 이미 돌아갔다는 전제 하에 저희는 지금 다 돌아가 있죠. 그러면 위에서 디자인 탭 선택합니다. 위에서 디자인 탭 보시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스틸 프레임, 콘크리트 프레임, 그리고 저희는 오늘 시어 월을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맨 위에 있는 뷰 리바이스 프리퍼런스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기준에 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아마 디폴트 값으로 그대로 두고 사용하시면 될 텐데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맨 위에 기준 정보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철근 강도 정보 있습니다. 설계에 활용할 배근 강도 데이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90, 11번에 기준에 따른 강도 감소 계수 그대로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17, 18번에 이제 압축 철근비 제한 값이랑 최소 철근비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리퍼런스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이제 설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벽체 설계 진행할 때는 저희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셀렉 기능에서 오브젝트 타입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월 선택해 주시면 벽체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디자인 들어가신 다음에 벽체 선택된 상태로 보시면 세 번째 Assign Pier 섹션이라고 있습니다. Assign Pier 섹션에서 두 번째 유니폼 레인포싱 누르겠습니다.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해석과는 이제 디자인 할 때는 좀 별개로 철근 데이터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 해석과 별개로 이제 설계할 때 강도 계산 같은 걸 할 때 들어가는 철근 데이터를 입력해주는 창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일단 화면과 동일하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전체 벽체에 대해서 재료는 C30 월 선택해 주시고요. 철근은 D10으로 그리고 스페이싱 간격은 300으로 보겠습니다. 클리어 커버 폴 리바는 이제 피복으로 40 볼 거고요. 바 사이즈, 이 엔드 코너 바 같은 경우 D10 설정해 줍니다. 다만 유념하셔야 될 점은 현재 설정하는 이 창은 수직 철근에 대한 설정입니다.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팁스는 수평 철근에 대해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수직 철근에 대한 입력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밑에 체크 또는 디자인이 있는데 저희는 우선 체크로 설정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OK 눌러주시면 지금 배근이 입력이 됐을 거고요. 네, 다음으로 입력된 게 잘 됐는지 확인까지만 하고 저희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오브젝트 타입에서 월 다시 선택해 주시고 선택한 부지에 대해서 디자인에 들어가시면 Shear 디자인에서 네 번째 View Revise Pier Overright라고 있습니다. 이 오버라이트 탭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내가 선택한 벽체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유니폼 레인포싱 집어넣고 D10에 300 간격, 콘크리트 피복 두께 40, 콘크리트 강도 C30 그리고 체크 또는 디자인은 체크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OK 눌러주시고 어차피 디자인 할 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쉬시기 전에 디자인까지만 빨리 가보겠습니다. 저 이제 해석이랑 설계랑 좀 별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하중조합 디자인 콤비네이션은 설계에서 또 따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리스트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디자인, Show 디자인 그리고 밑에 보시면 Select 디자인 콤비네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셔서 맨 위랑 그럼 Shift 눌러서 아래 클릭해서 전체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넘겨 주시면 콤비네이션 다 넘어가고요. OK 눌러주시면 이제 설계에 볼 하중 조합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제 Shear 디자인에서 스타트 디자인 체크 누르시거나 또는 Shift F10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시고 잠깐 쉬는 시간 10분 갖고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디자인 체크 수행하시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델링 또 시커멓게 뜰 겁니다. 요거는 이제
피어 월마다 주철근 필요 면적량을 각각 표시한 거라서 이렇게 많이 뜬 거고, 이거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는 결과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디자인 다 돌아갔으니까 똑같이 컨트롤 T 눌러서 결과 확인할 겁니다. 뭘 볼 거냐면 체크 결과 디맨드 캐파시티 레이시오를 볼 건데, 어떻게 보냐면 일단 아까 눌렀던 것들은 다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 하중도 지금 다 다시 잡고 가겠습니다. 데드부터 선택한 거랑 여기 다시 보시면 위에 거는 선택 안 하셔도 되고요. 데드부터 아래까지 선택해서 OK 해주시고, 케이스도 전체 선택하시는데 모달은 빼주셔도 됩니다. OK 눌러주시고, 콤보는 그냥 Select All 눌러서 전부 선택하고 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저희 요 디자인 데이터 맨 밑에 있습니다. 요거 10월 디자인 아웃풋 보시게 되면 10월 서머리 데이터라고 있는데 요거 선택해 주겠습니다. 하고 창 여시게 되면 어떤 정보가 뜨냐면, 첫 번째로 스토리, 몇 층에 있는 피어 레이블, 어떤 벽체의 탑과 바텀에 대해서 저희가 배근한 정보가 있고요. 유니폼 레인폴싱으로 D10 300 간격 입력했습니다. 엣지바와 엔드리바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따가 섹션 디자인을 하시면서 단면을 보시겠지만, 엔드리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드리바 또는 코너 리바는 이 모서리 단부 철근을 뜻합니다. 엣지 리바는 그 외에 나머지 철근을 뜻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해서 간격까지 있고, 현재 아까 저희가 D10 300으로 배근했기 때문에 D10 300으로 배근된 현재 단면에 대해서 부재력과 캐파시티 레이시오를 봤을 때 몇이다 라고 출력이 되는 창입니다. 해서 이 오른쪽으로 쭉 넘기시면 쉬어 리바라고 해서 저희 수평 철근 따로 입력하진 않았지만 이탭스가 자동으로 결정해준 수평 철근 필요량이 들어가 있고, 이것도 좀 이따가 강도 설명하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는 이런 기능이었고, 디자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이거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 선택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오브젝트 월 선택해 보겠습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타입에서 월 선택해 주시고요. 되어 있으시다면 디자인에서 저희 아까 잘 입력했는지 확인했던 오버라이트 있습니다. 오버라이트 들어가셔서 맨 밑에 체크 또는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걸 디자인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서 OK 눌러주시면 얘는 이제 스타트 디자인 체크를 했을 때 아까는 체크가 진행이 됐지만 지금은 디자인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쉬어월 디자인에 들어오셔서 스타트 디자인 체크 다시 누르시면 설계가 다시 돌아가고요. 돌아가는 동안 보자면 얘는 아까랑 체크랑 뭐가 다르게 뜨냐, 체크는 하중과 강도에 대해서 그 내력비를 보여줍니다. 근데 디자인의 경우는 현재 저희가 입력했던 배근 정보, 현재 철근량과 required reinforcing이라고 해서 이탭스가 계산했을 때 필요 철근량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두 개가 가장 큰 차이고, 오늘 저희는 그냥 캐파시티 확인하면서 체크하는 기능으로 보려고 합니다. 디자인은 다 돌아가시면 열어서 확인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하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T 누르셔서 아까 아마 세팅 똑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쉬어월 디자인 아웃풋 설정되어 있을 테니까 그대로 OK 누르시면 아까는 DC 레이시오가 떴는데 중간에 달라진 게 이제 현재 요 오른쪽 커런트가 현재 철근량, 그리고 required가 필요 철근량으로 뜨게 됩니다. D10 300 배근은 똑같이 했을 텐데 그 단면적에 따라서 요 철근량은 좀 달라지는 거고요. 저는 이제 특정 벽체 하나만 잡고 해서 아마 뜨시는 거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서 저랑 똑같이 이제 이 특정 부재 하나만 잡고 레이시오 바꾸는 거, 배근 바꾸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면 우선
여기 활성화되어 있는 거 F4 눌러서 화면 전체로 원래대로 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셀렉트 기능에서 레이블에 들어가시면 피어 레이블이 있습니다. 저희 이걸로 벽체 하나만 선택할 겁니다. CW10 셀렉트 눌러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하면서 어차피 볼 필요가 없으니까 Show Selected Object Only 눌러서 CW10 벽체만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전체 선택해 주신 뒤에 Show World Design에 가셔서 이 오버라이트 다시 한번 들어가신 다음에 유니폼 레인폴싱인지 D10인지 300인지 40인지 C30인지 다 확인해 주시고 맨 밑에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체크로 바꿔주시겠습니다. 바꿔서 OK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하중은 다 그대로 들어가 있으실 테니까 바로 스타트 디자인 체크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벽체 개수가 적어서 아마 설계가 빨리 돌아가실 건데 이렇게 해놓고 체크인 상태에서 컨트롤 T 눌러서 다시 똑같은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OK 눌러주시면 이번에 저희가 선택한 CW10 부재에 대해서 층과 DC 레이시오가 뜨게 됩니다. 이거 아래로 좀 내려보시면 1을 넘어가는 부재가 있죠. 16층의 탑부터 보안이 6층 바텀까지가 1이 넘어갑니다. 그럼 D10-300보다 좀 더 타이트한 배근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저희는 해당 6층에서 16층 CW10에 대해서 설계 배근 데이터를 D10-150으로 바꿔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재만 어떻게 모델링에서 보느냐? 이거는 일단 나와주셔서 이 모델링 띄워져 있는 이 상태에서 디자인, Show World 디자인에 가시면 디스플레이 디자인 인포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게 되면 현재 피어, 이거 주철근 필요 면적에 대해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얘 눌러서 디자인 아웃풋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Identify all Fail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선택하고 Apply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자가 떠있는 부재들만 보이게 되는데 가까이 가서 보시면 O/S라고 되어 있죠. 이거 오버스트렝스라고 해서 강도를 넘어서는 부재력이 걸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S가 떠있는 이 부재들만 선택해 줄 겁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저희 아까 배근 데이터 변경했던 그거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디자인에서 Show World 디자인에 가셔서 Assign Peer Section 요거 말고 이제 오버라이트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오버라이트 가시면 이렇게 D10에 300에 뭐 이렇게 떠 있죠. 요거 스페이싱만 150으로 바꿔서 OK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선택한 부재에 대해서 150으로 떴을 거고 다시 ESC 누르신 다음에 전체 선택하셔서 디자인, Show World 디자인, 오버라이트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스페이싱이 150이랑 300 두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숫자가 아니라 뭐 여러 개 들어가 있다 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고요. 이 상태로 지금 다 체크로 되어 있으니까 스타트 디자인 체크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 다시 누르셔서 결과 보시면 저희 아까 6층에서 16층이 DCR1이 넘어갔었는데 지금 당연하게도 DCR이 다 1 아래로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벽체마다 배근 정보 변경하셔서 체크하셔서 설계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내력비만 계속 봤는데 디자인을 하게 되면 저희 부재력 같은 거 아까 오른쪽 클릭하면 자세하게 볼 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디자인도 디테일 테이블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 디테일이라고 해서 결과표가 나오는데 요거를 왜 이제 설명드렸냐면 부재 강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특정 벽체 저희가 찍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이렇게 찍어서 보시게 되면 여러 정보가 뜨죠. 이제 맨 위에 해당 피어 벽체에 대한 단면 정보 그리고 재료 정보가 뜨고 이 아래에 이제 플렉슈얼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설계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단 강도의 경우 쉬어 디자인에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수평 철근량 그리고 이 가장 불리한 하중 조합을 얘가 자동으로 선정을 하고 그때의 부재력을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설계 전단 강도와 그 사이에 콘크리트 전단 강도가 있고요. 이제 아까 수평 철근을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계속 넘어갔는데 이탭스는 수평 철근을 저희가 사용자가 입력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대신에 설계를 할 때 사용자가 입력한 요 벽체 두께, 재료 강도를 바탕으로 해석에서 나온 전단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최소 철근량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요건 이제 검증할 때 확인해 보니까 지금 콘크리트 강도랑 전단 강도만 있는데 요 차이, 그러니까 요 철근 면적으로 계산한 철근의 전단 강도가 딱 VS가 나왔었습니다. 해서 전단 강도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축 강도의 휭 강도 같은 경우는 디테일을 좀 확대해 보시면 컨트롤하고 휠 누르시면 확대 축소 가능합니다. 확대해 보시면 플렉슈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DC 레이시오 나오고 어떤 하중 조합인지 나오고 부재력이 나오는데 부재 강도가 출력이 안 됩니다. 축 강도랑 휭 강도가 출력이 안 되는데 이거는 이테스 본사에 문의해 보니까 넥스 기술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창으로 축 강도랑 휭 강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편법으로 축 강도랑 휭 강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요거 살짝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 배근한 요 CW10, D10 150 간격으로 배근한 거에 대해서 축 강도와 휭 강도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디자인에서 Shear Wall 디자인 들어가신 다음에 두 번째 Define General Pier Section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Add Pier Section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섹션 네임은 뭐 저장할 건 아니긴 한데 일단 CW10 C30 월 선택해 주시고 Start from Existing Wall Pier 여기는 이제 CW10이 있는 아무 층이나 선택해서 CW10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션 디자이너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CW10 단면 정보에 대한 평면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단면에다가 요건 이제 PDF에 있는데 일단 지금 동시에 하느라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클릭 하시게 되면 맨 밑에 리바라고 있습니다. 레인폴싱이 노로 되어 있는데 얘를 yes로 바꿔주시고 타이바도 요 화살표 한 번 더 클릭해 주셔서 리바 사이즈라고 있을 겁니다. 요거 저희는 수평철근 D10으로 본다고 가정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평철근의 직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섹션 디자이너에서 간경은 설정 못하지만 그래서 D10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이때 섹션 네임도 쉐입 네임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CW10 입력해 보겠습니다. OK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벽지에 배근이 뜰 겁니다. 이 배근도 이제 수정해 볼 건데 아까 제가 엔드 코너 리바랑 엣지 리바라고 말씀드렸죠. 엣지 리바 하나 선택해서 우클릭 해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D25 철근으로 150 간격 지정되어 있는데 이거 철근만 D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꾸시는 거는 다시 바 사이즈 옆에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 있는데 클릭해 주시면 아랫 방향으로 바뀌고 여기서 리바 사이즈 톡을 하셔서 목록 중에 D10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닫기 전에 맨 밑에 이제 Apply to All Edge라고 써 있죠.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OK 눌러주시면 나머지 엣지 리바에 대해서 일괄 적용됩니다.
코너 리바도 똑같이 해볼 건데, 이제 리바 사이즈 D10으로 바꾼 상태에서 만약에 이걸 체크를 안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귀퉁이에 내가 선택했던 한 철근만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바꾸실 때는 전체를 체크해 주시고 바꾸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섹션 디자인을 입력하게 되면 현재 섹션 요 단면적에 철근이 어떻게 배근되어 있는지가 정해졌는데, 이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밑에 인터랙션 서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게 되면 PM 정보를 보실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이 P랑 아까 제가 M3가 강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개 긁어다가 나중에 엑셀에 넣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PM 커브 만드실 수 있고, 그때 아까 저희 디자인 디테일에서 부재력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력 그대로 입력하셔서 이 PM 내에서 현재 부재력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보실 수 있으며, 아까 디자인 디테일에 출력되었던 그 DC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원점에서 하중까지의 이 직선, 그리고 이 기울기 그대로 PM까지 그었을 때 이 전체 선분의 하중까지의 선의 비율을 DCR로 나타낸 거다라고 본사에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저는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나중에 넥스기술에서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 벽체 설계는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용 벽체만 일단 지금 넘어가 볼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방금 작업했던 이 섹션 디자인은 그냥 다 캔슬 눌러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ESC 누르시고 F4 눌러서 원래대로 돌려주신 다음 컨트롤 시프트 A나 아니면 쇼 올 오브젝트 해서 원래대로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이형 벽체 설계 한번 볼 건데, 이형 벽체 일단 낯서실 수 있기 때문에 이형 벽체가 뭔지 설명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일자형 직사각형 단면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단면 형상을 가진 전단벽을 이형 벽체라고 그냥 일컫습니다. 특징으로는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T자라고 하면은 두 방향에 대해서 행하중 저항할 수 있겠죠. 그렇고 PM이 아니라 이축 힘 모멘트 PMM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통합 단면 설계이기 때문에 여러 벽이 하나의 단면으로 고동할 겁니다. 그래서 이텝스 내에서 이형 벽체의 특징을 좀 보자면, 첫 번째로 중심축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방금 저희 같이 했던 섹션 디자이너에서 일반 벽체를 들어가게 되면 이 도심에 2랑 3 이렇게 도심에 이 직사각형 단면의 도심에 이게 설정이 되는데, 이형 벽체로 엮어서 생성을 하시게 되면 좀 이따 확인을 하시겠지만 기하학적 균형에 따른 도심에 여기 도심이 표시가 됩니다. 그 도심이 바뀐다라고 첫 번째 이해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대칭인 경우가 아무래도 많을 테니까 이때마다 각도별로 힘 계산을 다 해서 PMM 삼각곡선을 360도로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플랜지 효과라고 해서 만약에 벽체를 이렇게 디귿자로 한다고 하면은 긴 벽체는 약간 이제 형광의 외부처럼, 그리고 짧은 벽체는 플랜지처럼 거동을 할 텐데, 이게 이제 하중을 이렇게 밀게 되면 이 플랜지 벽이 이 횡하중에 함께 저항하게 될 겁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탄성 단면 개수도 늘어나겠죠. 단면 개수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있고, 이제 이건 그냥 이형 벽체가 이런 특징들과 경제적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해서 연구 결과등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수직 철근 물량이 한 몇 퍼센트 이렇게 줄어든다. 제가 수치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해서 이런 경제성 절감, 경제성 향상이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형 벽체 설계 기능이 담겨 있는 이텝스에서 오늘 이형 벽체 설계 해보면서 실제로 어떤지 하나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상 1층에 있는 EW345 코어 벽체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 배근은 D10 300 쓸 겁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셀렉트 스토리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저희 지상 1층 벽체 검토를 위해서는 ETS 내에서 2층의 벽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해서 2층에 EW345 벽체 선택하는 거 먼저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셀렉트에 레이블 가시면 피어 레이블 있을 겁니다. 피어 레이블에서 층은 2층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W345 선택해 주겠습니다. 3에서 5까지 셀렉해 주신 다음에 얘네만 보이게 Show Selected Object Only 켜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재만 지금 활성화가 됐죠. 레이블만 켜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EW345가 화면에 표시가 됐습니다.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일반 벽체로 체크 한 번만 다시 해볼 겁니다. D10300에 대해서 디자인, 쉬어워 디자인에서 계속 바꿨던 오버라이트 다시 들어가시면 유니폼 레인폴싱 D10에 300 체크로 되어 있고, 체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체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OK 누르신 다음에 디자인, 스타트 디자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완료됐는데, 이거 컨트롤 T 눌러서 내력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EW3, 4, 5 2층에 대한, 실제로 지상 1층에 대한 벽체 결과가 출력이 될 텐데요. EW3 같은 경우 이제 좀 여유롭죠. 근데 EW5를 보시게 되면은 바텀에서 0.988로 뜨게 됩니다. 지금 내력비가 상당히 타이트한데, 이게 이형 벽체로 갈 때 이 벽체별 레이시오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이형 벽체로 설계를 할 거기 때문에 레이블 자체를 이제 EW234가 아니라 다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누르지 마시고 이 버튼에서 해석을 취소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실무하시다 보면 해석 시간이 매우 길어지실 텐데, 이거 하긴 아까우니까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Save As 눌러서 동일 폴더에 그냥 이름은 아무렇게나 괄호열고 2형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해서 저장해 주시고, 저는 저장하기 전에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이제 부재력 같은 경우 지금 일반 벽체로 각각 다른 레이블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벽체 3개에 대해서 각각 부재력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형 벽체 때는 어떻게 다를지 저희 이형 벽체를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왔고, 레이블 지정 먼저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희 피어 레이블을 이제 새로 이형 벽체로 통합해서 하나 만들 거기 때문에 디파인에서 피어 레이블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add 눌러서 맨 밑에 있는 p2를 i, 월, c 라고 해주겠습니다. i는 이제 이형 벽체 irregular라는 거에 준말이고, c는 이게 약간 이제 C형이다라고 해서 얼추 잡았고요. 원래는 여기 있는 달려있는 다른 벽체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오늘은 검토 편의상 C형으로 설정했고, 이건 후에 만약에 실무에서 검토를 하시게 되면 엔지니어 판단에 따라서 엮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형 벽체 레이블 만들었고요. 이 단면 선택해서 어사인에 가신 다음 아까 했던 대로 쉘에서 피어 레이블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논 바로 위에
iWorldC라고 새로 생겼을 거고요. 요거 apply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전부 iWorldC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해석 한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F5 눌러서 해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어차피 이거 결과만 보면 끝날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해석 다 됐고 해석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요거 디스플레이스먼트 뜬 건 F4 눌러서 꺼주시고요. 뭘 할 거냐면 디자인, 샤워 디자인에서 저희 방금 PM 커브 확인하면서 디파인 제네럴 피어 섹션 한번 했었죠. 요거 iWorldC 이형벽제 새로 지정한 거에 대해서 섹션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 해석 다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바로 해보겠습니다. Define General Peer Section 들어가셔서 Add Peer Section 눌러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섹션 네임은 똑같이 iWorldC로 할 거고 이건 이제 오늘 따라 하는 거라서 하는 거고 아무렇게나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C30 월로 설정해 주고 이제 월 피어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RF로 두시면은 아마 iWorldC가 안 보일 겁니다. 저희는 이탭스상 2층에 정의를 했기 때문에 EF로 가셔서 내려보시면 iWorldC 피어가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잡아주시고 이 상태로 섹션 디자이너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엮여있는 단면에 대해서 도심은 기하학적 중심에 따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저희 아까 확인했던 일반 벽체랑 동일하게 D10, 300 배근해 볼 겁니다. 그래서 PM 확인할 때랑 똑같이 단면에 우클릭 해주시고요. 레인폴싱은 Yes로 하고 타입화도 D1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쉐입 네임은 똑같이 iWorldC로 가겠습니다. OK 눌러주시고 백은 이렇게 뜨죠. 이제 엣지 리바 바꿔주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리바 사이즈는 D10 동일하게 볼 거기 때문에 간격은 300으로 입력해 주시고 Apply to All 체크해서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코너 같은 경우도 똑같이 D10 눌러서 Apply to All 해서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D10 300에 대한 배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섹션 디자이너 상에서 배근이 조금 엇갈려서 나와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배근을 못하겠지만 이탭스가 현재는 이런 식으로 최적 배근이라고 보여주고 이형벽체 관련해서는 배근 쪽으로는 아마 넥스 기술에서 뭔가 개발해 주실 걸로 얼핏 들었었습니다. 해서 OK 눌러주시고요. 섹션 디자인 정의한 것 마찬가지로 OK, 여기도 OK 눌러서 저장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전향 전에 부재력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이형벽체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도심에 그냥 이 세 개의 부재력을 합친 하나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퓨어레이블을 각각 지정한 경우에는 각 벽체의 로컬 축을 기준으로 부재력이 출력이 되고, 같이 이형벽체를 설정한 경우에는 도심의 부재력이 통합되어 출력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네, 이렇게 됐고, 저희 방금 섹션 정의했으니까 이제 해석상 얘를 assign 해줘야 됩니다. 설계상. 그래서 아까 저희는 벽체 유니폼으로 전체 일괄 설정했었는데 방금 제너럴 피어 섹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너럴 레이폰싱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금 생성했던 I/O C가 생성이 되어 있고, 이거 체크로 바꿔주신 다음에 현재 부재 선택해서 OK 눌러주시면 백은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이 상태로 스타트 디자인 체크 눌러서 체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계속 똑같이 도심에 이제 이 데이터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디자인 디테일 우클릭해서 켜시게 되면 요 위에 섹션 탑 그리고 섹션 바텀이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시면 아까 PM이랑 좀 다르게 PMM으로 이제 보실 수 있고, 아까 define general 해서 일반 벽체는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갔는데 일반 벽체도 그 상태에서 저장을 해주시고 이렇게 똑같이 유니폼 레이플싱이 아니라 제너럴로 해주시면은 결과 탭에서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M 같은 경우는 각도 따라서 각 다른 거 보실 수 있고, 그래프 지금 돌아가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M도 3D로 보실 수 있고 위에서 보시거나 다양한 각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됐고, 저희 이제 레이쇼 확인해 봐야겠죠. 컨트롤 T 누르시면 저희 계속 똑같은 거 봤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통합되어서 레이쇼가 출력이 되는데, 보시면 DC 레이쇼가 탑에 대해서 0.421 그리고 바텀에 대해서 514로 뜨게 됩니다. 이 내용 이제 한번 보시면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일반 벽체, 위에 게 일반 벽체를 봤을 때 레이시오고 아래 게 이형 벽체로 봤을 때 레이시오입니다. 요 레그로 이제 동일 좌표에 대해서 동일 벽체인 걸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리해서 비교를 하자면 EW5 이 짧은 벽체의 경우 저희가 아까 봤던 내력비가 타이트했다 그 벽체는 지금 내력비가 상당히 완화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0.514, 0.41로 줄어들었죠. 근데 EW3 같은 경우는 이형 벽체로 바뀌면서 DCR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런지 살짝 분석을 해보자면, 이제 일반 직사각형 단면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각 벽체가 단독으로 하중을 부담하겠죠. EW5가 상대적으로 짧은 벽체였기 때문에 이제 하중을 혼자 부담하면서 좀 취약했을 텐데, 통합 단면으로 해석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제 EW5가 부담하는 하중 일부가 이제 모멘트 재분배로 강성 큰 EW3으로 일부 분배가 될 겁니다. 해서 EW3의 DCR이 좀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EW45가 전체 단면의 플랜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휨 저항 성능도 올라갔을 겁니다. 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연구 결과들 중에서 이형 벽체 설계 시에 플랜지 벽에, 즉 짧은 벽에 인장철근이 과배근되거나 외부 벽에 힘철근 과소배근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마침 이제 오늘 봤던 이 예제가 이 내용과 비슷한 결과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플랜지 벽은 원래보다 실제로 이제 통합해서 봤을 때 DCR이 커졌기 때문에 과소배근의 위험성이 있는데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플랜지 벽 경우도 과배근 될 수 있었죠. 요 내력비를 줄이기 위해서 배근을 더 할 수 있었는데 통합해서 해석할 시에 DCR이 작게 출력되기 때문에 과배근을 막을 수 있다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